1억 모으셨으면요.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구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풀려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0억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은 속도가 바뀝니다. 같은 월급인데도 같은 시간인데도 돈이 붙는 체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억은 종착지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 달린 차키 같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가속 페달이 뭐냐고요? QLD와 TQQQ입니다. 단, 이 페달은 밟는 순간 빨라지지만 핸들이랑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오늘은 그 브레이크와 핸들까지 포함해서 1억에서 10억으로 빠르게 가는 5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모은 사람의 90%가 왜 여기서 멈추는지부터 찌르고 가겠습니다. 첫째, 보상 심리가 터집니다. 이제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지,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둘째, 생활이 커집니다. 차 바꾸고, 구독 늘리고, 외식 늘고, 여행 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시스템 없이 늘리는 게 문제입니다. 셋째, 투자에서 한방 환상이 붙습니다. 이제는 수익률로 점프해야지, 그래서 무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면 저축과 투자의 근육이 풀립니다. 근육이 풀리면 QLD나 TQQQ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통과법입니다. 5가지 원칙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원금, 시간, 수익률 중에서 원금과 시간을 시스템으로 고정시키고 수익률은 규칙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QLD와 TQQQ는 수익률을 올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원금과 시간이 흔들리면 도구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첫째, 저축 수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증액은 멈춰도 됩니다. 유지가 핵심입니다. 1억을 만들 때 월 130만원에서 시작해서 160만원, 180만원까지 올리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1억 달성한 날 스스로에게 휴가를 줍니다. 문제는 휴가가 아니라 그 휴가가 영구 이직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월 180만원을 그냥 자동이체로 고정해두세요. 생각으로 유지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스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억 만들고 나서 이제부터는 TQQQ로 확 땡겨야지 이러면서 월 180만원을 한 번에 TQQQ로 넣습니다. 그 순간 투자 수준 유지가 아니라 멘탈 테스트에 본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월 투자금이 180만원이라면 초반에는 QLD 중심으로 깔고 TQQQ는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습관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월 180만원 중 150만원은 QLD, 30만원은 TQQQ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나스닥 100의 흐름을 타면서도 변동성에 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QQQ를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길들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상승장에 기분 좋아져서 투자금을 빼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즐겨도 되지 않나? 이제 돈이 일하잖아.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일하게 만드는 습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습관을 빼면 돈은 다시 멈춥니다. 1억에서 2억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축 수준이 유지되면 복리의 시작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싸웁니다. 집이 먼저다. 아니 주식이 먼저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집은 거주비를 줄이고 강제 저축을 만들고 레버리지를 합법적으로 쓰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1억에서 10억으로 간 많은 사람이 집을 한 번은 거칩니다. 문제는 무리한 대출입니다. 대출이 커지면 여러분의 잉여 소득이 사라집니다. 잉여 소득이 사라지면 QLD와 TQQQ는 매달 넣을 연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투자도 끊기고 집 이자도 무섭고 양쪽에서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한 번에 점프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같은 금리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자기 자본 비중을 최소 30에서 40%는 확보하는 쪽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월 현금 흐름이 버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이 버텨져야 QLD와 TQQQ를 꾸준히 적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집 마련을 하든 안 하든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르는 장에서는 QLD와 TQQQ로 흥분합니다. 내리는 장에서는 집 사고 싶다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돈은 찢깁니다. 계획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셋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속도가 갈립니다. 1억을 만든 분들은 이제 월 투자금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예금에 넣으면 숫자는 안전하지만 구매력은 깎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대에는 가만히 있는 게 손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100% TQQQ로 올인하면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버리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하락장에서 회복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레버리지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쓸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자격이 뭐냐고요? 현금 흐름, 분산, 규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실전적인 배분을 제안드립니다. 기본은 QLD를 메인으로 두고 TQQQ는 서브로 둡니다. 왜냐하면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3배는 빠르지만 흔들림도 3배입니다. 처음부터 흔들림을 3배로 받으면 대부분은 중간에 하차합니다. 하차가 무서운 이유는 하차하는 순간이 대체로 바닥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배분은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매달 같은 날 자동 매수로 QLD를 기본 적립합니다. 둘째, TQQQ는 조건부로 적립합니다. 조건부라는 건 시장이 너무 달아올랐을 때는 줄이고 꺾였을 때는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달 동안 급등을 반복하면 TQQQ 비중을 줄이고 조정이 와서 공포가 생기면 TQQQ 비중을 늘립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감정으로 하면 못합니다.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2줄이면 됩니다. 첫째, 크게 떨어진 날에만 더 산다. 둘째, 크게 오른 구간에서는 일부를 현금화한다. 이 2줄만 지켜도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넷째, 인생 재테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투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사업 이야기냐, 결혼 이야기냐, 부업 이야기냐, 듣기 싫다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게임은 투자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잉여 소득이 커지면서 가속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커지면 시장이 같은 퍼센트로 올라도 내 돈이 더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원금 하는 겁니다. QLD와 TQQQ를 진짜 무기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달 넣는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매달 100만원 넣는 사람과 매달 300만원 넣는 사람은 같은 시장을 살아도 다른 세계로 갑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투입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입량을 키우는 방식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지출을 통제해서 잉여 소득을 늘립니다. 둘째, 소득을 키워서 잉여 소득을 늘립니다. 셋째, 파트너십으로 잉여 소득의 시너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둘이 벌어서 둘이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이 벌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투자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부업이나 엔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직장 다니면서도 본업과 연결된 방식으로 수입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화려한 창업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생기면 월 투자금이 늘어납니다. 월 투자금이 늘면 QLD는 엔진이 되고 TQQQ는 부스터가 됩니다. 다섯째, 커리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커리어 관리는 착한 말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돈으로 번역하면 연봉 상승 확률을 관리하는 겁니다. 연봉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잉여 소득이 늘어납니다. 잉여 소득이 늘면 원금 투입이 커집니다. 원금 투입이 커지면 복리가 빨라집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커리어 관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세요. 지금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 더 나은 조건에 지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있으면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배짱이 생기고 협상력이 생기고 성장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게 결국 소득을 올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투자 원금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억에서 10억 가는 사람은 아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애가 있어서, 회사가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럴수록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가 여러분을 10억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을 미리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QLD나 TQQQ를 사도 되나요?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사느냐, 나눠서 사느냐입니다. QLD는 매달 적립으로 접근하시고 TQQQ는
조정 구간에서만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고 올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점쟁이가 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시장을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이기는 훈련장입니다. 내가 잠 못 자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게 된다면 그 비중은 이미 과합니다. 레버리지의 적정 비중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면과 평온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용하려면 현금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축 수준 유지가 첫 번째였던 겁니다. 월 투자금이 유지되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입니다. 반대로 월 투자금이 끊기면 하락장은 지옥입니다. 네 번째, 집을 꼭 사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은 꼭 있어야 합니다. 집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죽이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집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지키면서 강제 저축을 만들어주면 그 집은 자산입니다. 그러니 집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이 견디는 구조냐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월급쟁이로도 10억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빠르게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원금 투입을 꾸준히 늘리는 커리어 전략, 그리고 시장의 장기 성장을 먹는 투자 전략입니다. QLD는 장기 성장의 흐름을 비교적 현실적인 변동성으로 가져갈 수 있고 TQQQ는 타이밍과 규칙이 있을 때 가속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무기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저축 수준을 유지하고 내 집 마련은 현금 흐름이 버티는 범위에서 계획하고 자산 배분으로 QLD를 중심에 두고 TQQQ는 규칙으로 다루고 인생 재테크로 잉여 소득을 키우고 커리어 관리로 원금 투입을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라면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